자, 진짜 전공입니다. 2교시 갈게요. 자, 거시력까지를 미리 했어요. 밭자원이 이제 여기다가 제가 아까 미리 형광펜을 제가 치고 여기다가 이제 뭐 별표 한 세네 개 치라고 얘기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7번이었죠. 9번이네요. 밭자원이 요게 15세기로 바꾸는 문제가 작년에 반국고에서 그대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밭자 8번? 몇 번? 9번? 몇 번이야 방금? 9번이냐? 자, 밭자온. 자, 이걸 설명하자면 되게 긴데요. 그냥 여러분이 문제 맞출 정도만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이거 객체 높임 선호말 어미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객체 높임 선호말 어미까지 설명하기에는 좀 일이 너무 커집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이거 형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밭잡다라는 말이 있어. 밭잡다. 잡다. 잡에다 다른 색깔로 드릴게요. 잡다. 이 밭잡다 때에 이 밭은 당연히 이제 밭다란 말의 어간일 것이고, 밭다란 말의 어간은 어미 개념은 알죠? 어간일 것이고, 얘는 이제 기본형 어미고요. 자, 우리나라 동사형용사는 다 기본형 어미가 다로 끝나니까요. 기본형 어미고요. 자, 지금은 없는 거예요. 현대국 없는 거예요. 이 잡이 뭐냐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여러분 저기 수능 배우게 될 수능 문법 하게 때 고전 볼 때 아마 배우게 될 거야. 이거를 객체 높임 선호말음이라고 그래.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객체 높임 선호말음이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객체 높임이라는 건 뭐냐면 대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내 친구나 나보다 아랫사람한테 뭘 받을 때는 그냥 받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뭘 받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받잡다에서 잡이라는 이런 MSG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받잡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해. 그래서 객체 높임 선호말음에 총 3개가 있거든요. 삽, 잡, 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하여튼 그래서 기역 디귿 받침 뒤에는 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디귿 지읒 받침 뒤에는 잡이 나오고 울림소리 뒤에는 잡이 나와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막다 같은 거 말을 할 때도 막다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그냥 내 친구나 내 아랫사람의 어떤 말을 막을 때는 막다라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윗사람의 말이나 어떤 윗사람의 무엇인가를 만약에 막을 때는 막삽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지. 내가 친구를 데리고 갈 때는 데리고 가다라고 표현을 쓰지만 윗사람을 데리고 갈 때는 모시고 가다라고 쓰듯이. 근데 요즘은요. 이 객체 높임 선호말음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그냥 새로운 신규어인 특수어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 원래 있던 기본형에다가 선호말음이라는 걸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높은 사람에게 뭔가를 당하는 그 대상을 높이는 이런 걸 높여줬다. 이걸 객체 높임 선호말음이라고 하고 삽잡잡이 있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왜 이게 받잡다가 되겠어요? 부모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만약에 내가 우진이한테 뭘 받았으면 우진으로부터 받았다야. 근데 부모님한테 받으면 부모로부터는 받잡다라고 써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기본 영어는 날라갈게요. 기본 날라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안을 어미로 안을 골라줘야 될까요? 이거 이제 받잡은 해서 이게 뭐냐면 관형사형어미인데 관형사형 전성어미인데 뒤에 말을 수식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모음 조화에서 뭘 골라줘야 될까요? 안을 골라줘야 되겠죠. 이거를 당연히 선택을 해야겠지. 왜요? 모음 조화에 의해서. 옛날에 조사랑 어미가 다 2개씩 있었잖아요. by 모음 조화에 의해서. 그러면 순경은 비읍은 제가 지난번에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 모음의 성질을 약간 가지고 있는 자음이 모음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기본 영음이 다는 날아가고 이게 어떻게 되면 밭, 잡, 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비읍이 이걸 만나면 어떻게 돼? 순경은 비읍으로 바뀐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밭, 자, 그 다음에 순경은 비읍, 반. 그래서 나랑 이거 2번만 발음합시다. 밭자, 반. 시작. 한 번만 더. 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밭자, 반. 시작. 이게 15세기형이야. 그래서 이거 밭자온에다가 이거를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15세기형으로 바꿔 쓰시오가 작년 반국고 시험 문제였어. 밭자, 반. 이게 15세기형이라고요. 15세기 동생이 아니라 15세기 형. 15세기 형이었다고요. 그래서 받잡은 것이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왜 받자 온이 되느냐? 그래서 그럼 이게 여기까지가 15세기 됐죠? 구조 됐죠? 근데 이거를 그럼 16세기로 가보자. 얘들아 그거 기억나니? 예전에 그 글자 없어진 순서가 10원짜리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순경원 비읍도 이쯤에서 없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순경원 비읍은 기본 글자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굳이 통계에 넣지 않는다고만 쓸 뿐이지 사실은 순경원 비읍도 15세기에서 16세기에 생각보다 상당히 일찍 없어진 거야. 근데 순경원 비읍 어떻게 없었다더니 양성에서 양성에서 뭐가 되고 오가 되고 음성에서 뭐가 되고 우가 되고 그 다음에 중성이나 이몸에서는 아예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니? 자 얘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자 볼까? 그럼 이제 공식대로 한번 가볼까? 얘가 뭐예요? 앞에 글자가 아래하잖아. 양성이잖아요. 그러면 순경원 비읍이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 순경원 비읍이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 오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럼 형태가 잘 봐. 형태가 밭. 자, 그 다음에 오에다가 아래아에다가 이렇게 된 거지. 일단 이상한 형태가 되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약한 모음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으라고 그랬고 제일 강한 모음이 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약한 모음 하나가 아래아도 약한 모음입니다. 그래서 아래아도 다른 모음과 겹치면 걔가 탈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됐지. 여기서 이렇게 탈락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밭, 자, 온이 이렇게 진행된 게 요게 몇 세기인 거야? 16세기 형이 되는 거지. 요게 16세기 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뭔가요? 그래서 요게 그래서 지금 우리 수학원에는 밭자온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걸 15세기로 돌려라 그러면 밭자반이라고 써줘야 되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밭자반에서 밭자온으로 된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순경은 비읍의 소실이라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순경은 비읍은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없어졌죠. 15세기에 바로 없어졌으니까 15세기 넘어가면서 없어졌으니까 16세기에 바로서부터 안 나오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는 뭐예요? 아래아가 탈락을 한 거죠. 아래아 탈락. 다른 모음 아래아 탈락. 그래서 밭자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당시 어느 16세기의 증거는 바로 뭐예요? 순경은 비읍의 소실. 이미 모음화돼 버렸죠. 왜? 순경은 비읍은 자음치고는 v 해서 모음의 성질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입술 가벼운 소리.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죠. 비읍의 소실. 사실 거의 여린 히읗이랑 비슷하게 없어졌어요. 다만 기본 글자에 여리급자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통계에 들어가지 않을 뿐이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있어요? 밭자 이거 모음 조화 지켜짐. 그럼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모음 조화가 아직까지는 계속 웬만하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게 대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밭자온이 별표 3개짜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감히 헐워 샹해 오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거 지울게, 이거 싹 다 지울게요. 자, 하나 할 때마다 한번 지울게요. 10번. 이거는 이제 뭐 문법 사항이기도 한데 10번에 보시면 헐워 마찬가지로 헐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샹해 오디. 이 둘 다 첫 번째 둘 다 뭐냐면 이게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헐게하여. 그 다음에 상하게 하여잖아요. 상하게 하여로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헐워에서 우 때문에 그렇고요. 상해에서 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헐우 때문에 그렇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헐우 그 다음에 샹해 얘네가 붙으면 뭐가 되면 사동형이 돼. 사동형. 그래서 뭐야? 사동형. 이거 다 적어도 돼요? 아니요. 자, 다 저기다 적으세요. 자, 이면 저기다 적으세요. 그래서 종이 없니? 빨리 좀 하란다. 다 지워줄 줄 몰랐어요.
자, 그냥 사동형이라고만 알아주세요. 상하게 하다, 설계하다. 자, 그 다음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1번에 이건 간단한 거고요. 11번에 상해 오지 이건 간단한 거고요. 상해 오디 볼게. 상해 오 그다음 뭐라 여기는 이게 D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상하게 하지란 뜻이잖아. 상하게 하지라고 하지. 상해 하지. 이게 상하게 하지잖아. 근데 D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것도 아직 뭐 안 돼 있다는 얘기니? 국외음화 X지. 첫 번째 국외음화 아직 안 돼 있죠. 그래서 그럼 아까 뭐 있었었죠? 닐러까지 합치면요. 발음 편하게 하는 3종 세트가 두음법칙, 국외음화, 원순모음화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국외음화, 두음법칙, 원순모음화가 안 됐다는 증거는 15세기 후민정 서문엔 다 있었어요. 그죠? 뭐 표디 같은 국외음화 안 됐다는 거. 그다음에 스물 같은 거 원순모음화 안 됐다는 거. 그다음에 또 뭐 있었었죠? 그다음에 뭐 후민정에 뭐 있었었냐? 저기 두음법칙 안 된 거, 니르고저 이런 거 많이 있었죠. 근데 참고로 이 16세기 수학원에 여기에는 원순모음화가 안 된 증거 단어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원순모음화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다음 아직도 원순모음화는 안 됐는데 그 증거가 이단 여기는 없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근데 국외화도 안 돼 있고 아까 그다음에 닐러 같은 것처럼 두음법칙도 안 됐다는 점에서는 결론 낼 수 있겠죠. 어떻게 그러니까 유추할 수 있겠죠. 발음 편하게 하는 3종 세트. 편하게 하는 3종 세트 기억나시죠? 자, 문법은 누적이니까요. 3종 세트 뭐 있었나요? 국외음화, 두음법칙 먼저 할게요. 두음법칙. 그래서 15세기 때 뭐 있었었나요? 두음법칙 안 된 건 니르고죠. 그 다음에 국외음화, 뭐 펴, 디 같은 거 G로 안 돼 있죠. 그 다음 습을, 원순모음화 얘네들이 자 조심하세요. 얘네들이 나오면 발음 편하게 되는 거예요. 3종 세트가 모두 아직까진 all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순모음화의 증거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것도 없다고 봐야죠. 모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직까지는 무슨 성을 더 중시했다? 원칙성을 중시했다. 발음 편하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관심사가 아니었다. 참고로 북한은 아직도 두음법칙을 안 쓰니까요. 자, 그래서 참고로 알려주면 CF, 컨퍼런스, 참고란 뜻이에요. 참고로 이 3종 세트는 언제 나오나고요? 3종 세트는 17세기 근대 국어나 가서 나와요. 17세기 앞으로 100년 더 지나야 돼요. 근대 국어에서 첫 출연을 해요. 그리고 지금 남한은 다 된 거고 북한은 국외마도 좀 뭐 했디래요.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은 국외마 두음법칙 둘 다 안 쓰죠. 좋습니다. 샹이 어디? 자, 그 다음에 아니 홈도 중요합니다. 자, 지울게요. 자, 12번 갑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12번인가요? 네. 12번인가? 자, 12번에 아니홈. 자, 이 아니홈이 무슨 뜻인가요? 아니함이잖아요. 뭐 아니함, 뭐 상하게 하지 아니함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아니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 함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란 말에 뭐예요? 지금 현재 하다란 말에 뭐가 된 거? 하다에 무슨 형이에요? 하다 플러스 미음이 붙어서 얘들아 이거 뭐라 그러니? 자, 이거 미음을 이거 글자. 명사형 전성어미, 그지? 얘가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뭐니? 아예 명사가 아니라 잠깐 명사 함께 만들어주는 거죠. 명사형 전성어미 지금은 뭐가 있었어요? 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명사형 전성어미예요.
지금은 그래서 아니함이라고 하죠. 현대국어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아니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는 자, 그 당시에는 근데 16세기는 아니 다음에 하다가 아래아로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 하다에다가 그럼 왜 아니 함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아니 함이 되지 않고 아니 홈이 됐을까요? 봐봐. 기본형이 아니 하다잖아. 그럼 미음이 붙으면 아니 함이 돼야 되잖아. 근데 왜 아니 홈이 됐을까요? 왜요? 지금의 명사형 전성어미는 기지만 그 당시에는 기가 없고 뭐만 있다 그랬었으니 옴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하다에다가 명사형 전성어미로 뭐가 붙는 거예요? 옴 또는 음이 붙죠. 근데 이것도 두 개가 있는 건 사실 어미가 두 개인 것도 이것도 사실은 모음 조화죠. 그럼 당연히 아니하에서 하가 얘가 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골라준 거? 명사형 전성어미로 옴을 골라주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옴. 자, 그다음 이거 붙여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지. 아래아는 모든 모음과 만하면 탈락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아래아 탈락하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어적기 발음해서 아니 홈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게 16세기겠죠. 아 15세기도 홈이 없겠구나. 아니 홈이 없겠구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니 홈 이렇게 된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명사형 전성어미는 아직까지 옴음이었다. 형 전성어미는 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옴음 두 개가 있었다. 근데 명사형 전성어미가 아직도 옴음 한 세트가 있었다는 얘기는 역시 뭘 지켜주기 위함입니까? 역시 모음조와 준수죠. 조와 원칙에 의해서 역시 음으로 통일된 게 아니다. 아직도 음이 있었고요. 양성용 옴이 붙었고요.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뭐예요? 여기서까지는 아래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래아 아까 받자반처럼 아래아 탈락이다. 됐죠? 아니효미. 자,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사실 요것만 하고 나면 거의 끝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요것만 하면 끝납니다. 거의. 비르소미오 있죠. 비르소미오. 요거 형광펜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밭자온이랑 비르소미예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사실 변한 거라고 해봐야 동국정어 찬창표기 없어진 거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요. 성조도 그대로 있죠. 변한 것도 있구나. 아까 르다형 용언 변한 거 있구나. 그다음에 분철도 있구나. 근데 아직까지는 유지되는 게 좀 더 많죠. 왜냐면 10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물론 바뀐 건 있었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분철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뭐 가라샤데나 모미면서부터. 그다음에 순경은 비입이 없어졌다는 거. 그다음에 르다형 용언이 리을형으로 된다는 거. 그다음에 동국정어 찬창표기 없어졌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신 모음조화 계속 지켜주고 발음 편하게는 3종 세트가 역시 출연하지 않았고 히읗종 성치는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어주장군 그대로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어적기도 역시 그대로 있고 그래서 변한 거 변하지 않은 것 중에서 굳이 얘기하면 안 변한 게 좀 더 많죠. 왜냐면 이제 아직 10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근데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였냐면 밭자온이 제일 중요한 변화점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글쎄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비르소미오예요. 이 비르소미오 형광펜 치세요. 비르소미오. 자 13번 써드릴게요. 자 비르소미오가 이 몇 번? 12번인가요? 자 비르소미오. 자 이거 분석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아까 밭자원보다 좀 더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원래 이거의 구성을 볼게요. 구조를 볼게요. 구조를 보시면요. 비르다라는 말이 있어. 비르다. 뭐뭐로부터 출발하다. 요즘은 비롯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현대국어에서는 비롯하다라는 말을 쓰죠. 뭐뭐로부터 비롯하여. 근데 그 당시에는 비르다였어. 발음해보자. 비르다. 자 그럼 얘가 기본형 어민 나눠갈게요. 비르다에다가 이게 비르소미오가 어떻게 되나? 자 비르다에다가 비르다 플러스 비르다 뭐부터 비롯하다 비르다 플러스 이걸 일단 명사형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의미가 비르소미오가 무슨 뜻이었어요?
아 잠깐만 이거 먼저 씁시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이걸 먼저 쓸게요. 해석을 먼저 쓸게요. 첫 번째 1번 뜻은 무슨 뜻이에요? 비롯함이요 이런 뜻이거든요. 연결음이거든요. 자 그럼 비롯함 그랬으니까 여기도 뭐한 거지? 비롯함도 뭐예요? 비롯하다 이거 뭐예요? 명사형이죠. 그럼 역시 음을 기대를 해야 될 텐데. 자 그럼 구조를 볼게요. 자 구조를 보시면 비릇다라는 말에다가 얘를 일단 명사로 만들어줘야 돼. 그렇다 명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명사형 전성음이 뭐 나왔어야 되는 거니? 옴과 음이 나와야 되지. 그런데 기본형음이 다는 날아가고 이 자리에 옴이랑 음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민재야 여기 비릇다 이거 보세요. 이거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비릇다 양성이 음성이야. 음성이지. 그럼 뭐 골라주는 게 맞는 거니? 그렇다면 뭘 골라주기 맞는 거야? 음을 골라주기 맞죠. 그럼 얘를 비릇다라는 말을 명사로 만들어 볼게요. 명사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비릇음. 그래서 이거를 이어 적기게 되니까 비르숨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뭐로 만들어 준 거예요? 비릇다라는 말은 일단 뭐로 만들어 줬어? 비릇다라는 말을 일단 뭐로 만들어 준 거예요? 모음조화 원칙에 의해서 명사형으로 먼저 만들어 줬어요. 즉 요즘을 치면 비롯하다는 말을 비롯함 이렇게 일단 바꿔줬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를 넣은 거죠. 여기다가 서술격 조사의 활용을 넣어서 비르 숨 이오 한 다음에 그다음 이걸 끝내면 안 되죠. 15세기 무조건 다 뭐로 끝내죠? 뭐로 끝내죠? 이거 전부 다 이어 적기로 잠깐 틀렸습니다. 명사형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까지가 비릇음까지가 명사형으로 일단 전환시켜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뭡니까? 비릇음을 비릇숨이라고 한 건 바로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어적기죠. 그 다음 그 이어적기 된 상태에서 이오가 붙었어. 그럼 이것도 역시 비릇숨이오고 이 상태도 이것도 역시 15세기 무조건 이어적기로 가니까 비릇숨이오.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어적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게 거의 끝입니다. 요게 몇 세기 형이란 얘기니? 이게 15세기 형이란 얘기지. 이게 15세기 형일 거야. 15세기는 비르수미오가 됐어야 되는 거야. 왜? 뭐에 의해서? 얘를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에서? 모음조화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명사형이면 오음, 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자 그런데 실제 형태는 비르소미오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비르수미오가 아니라 비르소미오로 됐을까요? 왜? 이게 끝이야. 비르수미오가 돼야 되는데 이어적기까지 되는데 왜 비르수가 아니라 소미오로 돼 있을까요? 바로 명사형님이 음이 아니라 뭘 골라준 거예요? 옴을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르음이 아니라 비르옴, 그다음 비르솜, 그다음 비르소미오가 지금 형태는 비르소미오로 된 거죠. 그렇다면 얘들아 중요한 게 있죠. 명사형 어미가 옴, 음이 있었다는 건 좋은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근데 버트 3번 버트. 근데 왜 Y 소학원에는 비르 소미오로 돼 있나요?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명사형 어미를 뭘 골라줘? 명사형 어미가 세트가 있는 거는 맞지만 그건 존재하지만 어미로 뭘 골라줬더니 어미로 음이 아니라 옴을 선택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지. 무슨 뜻이니? 그럼 이건 뭐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니? 모음조화 파괴의 증거죠. 의 첫 증거예요. 첫 증거. 자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살한 같은 거. 살은 아래 하니까 보조사로 안을 골라줬고 그다음 아까 또 뭐 있었었냐면 어디 갔죠? 밭자원 같은 거도 밭잡다 아래야 양성이니까 아래야 순경은 비읍이 오로 바뀌었죠. 우로 바뀐 게 아니라. 그럼 거기까지 봤었을 때는 15세기, 16세기도 15세기 못지않게
모음조화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졌다라고 결론을 내려고 막 그랬는데 이거 옛날에 유행했던 개그인데 알아? 개콘에서 뭐뭐 했는데 어머 여기서 드디어 삑사리가 났네. 그럼 결론은 뭘까?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니? 모음조화가 파괴했다고 볼 수는 없어. 왜? 지켜준 게 좀 더 뭐하니까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음조화가 물란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상한 단어긴 한데 어학에서 물란이었다는 게 슬슬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모음조화 파괴라고 그럴 수는 없어. 왜냐면 지켜준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4번. 최종 결론. 이 비르소미어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4번에 모음조화가 아니다. 이거 모음 이거 밑에 보이나요? 칠판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모음조화가 문란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게 별표 3개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아까 살한 같은 경우도 살에다가 보조사로 안이 붙었어요. 그럼 모음자 지켜준 거죠. 살이 아래아가 양성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밭자온도 밭잡다에서 순경원 비읍이 사라지면서 순경원 비읍이 오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앞에 밭자 때문에 아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놓고 모음조화가 15세기 못지않게 철저하게 지켜졌다고 결론을 막 내려고 했는데 이 녀석 하나 때문에 그런 결론을 뒤집어서 어떻게 가야 돼? 근데 그렇다고 모음자 파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살란하고 밭자온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음조화가 슬슬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부분을 어학에서 뭐라 한다? 문란해졌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슬슬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게 최종 결론이지. 그럼 이게 또 아까 뭐 15세기 국어와의 100년 후의 차이점 중에 큰 거 하나. 알겠어요? 비르소미오. 16 그러면 15세기 바꾸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자, 그럼 시험지에 서술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밭자원에다 기억 쳐놓고 비르소미에다 기억 니은 쳐놓고 두 단어를 15세기형으로 바꾸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쓰시오. 라고 해서 뭐 8점, 4점, 4점씩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밭자원 같은 경우는 밭자반으로 써주시고 순경원 비읍이 사라졌다는 증거다. 그 다음에 비르소미오에다가는 비르수미오라고 쓰시고 모음조화가 문란해진 증거다. 이렇게 쓰시면 완벽하게 4점, 4점, 8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좋아요. 자, 모물 쉐어. 모물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저기죠. 모물 같은 경우도 얘들아, 모물도 모음조화 어긴 거다. 왜요? 모말이 됐어야 되죠. 모말. 목격적 조사도 알도 있고 을도 있었어요. 이것도 쓸까요? 있네요. 13번은 여기다 13번은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 모물 같은 경우도 몸을 같은 경우도 이것도 모음조화 파괴네요. 모음조화 문란이네요. 파괴라고는 안 합니다. 왜냐면 완전 없어진 건 아니니까 문란이에요. 자, 그다음 암산해 볼래요? 이거 15세기로 어떻게 이거 15세기 국어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되니? 15세기는 자, 근데 모음조화 문란이고 그다음에 끊어적기잖아요. 그러면 모음조화도 지켜주고 이어적기를 하면 어떻게 돼? 15세기는 모말. 그렇죠. 좋아요. 쉐워 도를 행하야. 자, 도 같은 경우는 허수 이응이 없죠. 동물적 한자피가 없다는 거. 행하야 일홈을 후쉐에. 후쉐도 역시 동물적 한자피가 없다는 얘기죠. 동물적 한자피가 있었으면 후하고 쉐에다가 밑에 동그라미가 있었어야 되죠. 베퍼 써. 뭐 다시 얘기 안 해도 되죠. 써 뭐예요? 어주장군이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 부모 같은 건 아까 했던 거 동물적 한자피가 없는 거. 랄 이건 모음조화 지켜준 거네. 이건 지켜준 거예요. 현저잖아. 근데 현뎌잖아. 그럼 현뎌는 또 뭐해진 거예요? 9개요마 X. 하나 더 쓸까요? 14번. 네, 이거 간단하네. 14번. 현뎌라고 했다는 얘기는 현뎌체. 지금은 현저하게잖아. 지금 현대국어 뜻으로는 현저하게잖아. 현저는 현지어잖아요. 근데 현디어가 됐다는 얘기는 현저하게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 현디어니까 이것도 9개음화 X네. 아까 확실히 발음 편하게는 3종 세트가 없는 건 확실합니다. 현격해 호미. 자, 효도의 마지막 마참이니라. 이어 끊어적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어적기가 대세긴 한데 끊어적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선조판 권 2권 22책에 나오는 소화권에는 끊어적기가 좀 더 많긴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책이 15세기 책인데 15세기 책인지 16세기 책인지 모르겠어. 왜? 딱 보니까 근데 15세기 책인지 16세기 책인지 구분하면 왜? 100년에 따라서 가치가 더 어떻게 되니까 그 진품명품 나왔을 때 가치가 훨씬 더 달라지니까 그럼 뭘 보면 되겠어요? 15세기와 16세기 차이점을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방점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죠. 왜? 방점은 어차피 16세기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총정리 해볼게. 총정리. 자, 총정리. 자, 이게 14번까지나요? 15번 총정리 해볼게요. 바뀐 것만 써줄게. 15세기 몇 번이죠? 이제 아니 아까 번호 하나 밀렸어가지고. 밀렸냐? 네, 그래서 하나 밀려가지고. 그럼 지금 몇 번이 돼야 되는 거냐? 아까 뭘 몇 번을 잘못 썼냐? 12번을 똑같이 12번. 아, 그러니? 그럼 지금 원래 몇 번이야? 16번? 그럼 16번에 총정리 해볼게요. 미안해요. 총정리 해볼게요. 자, 유지된 거하고 15세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 된 거하고 바뀐 거하고 변화된 거하고 이걸 정리 한번 해볼까요? 15세기랑 비교되었을 때 이게 맨 마지막 종강입니다. 갈게요. 자, 유지된 거 첫 번째 기억나는 것부터 가볼까요? 여기 내려 첫 번째 뭐 방점 그리고 성조죠. 성조 유지. 방점이 있다는 건 성조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어적기도 계속 그대로 있죠. 적기도 계속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머리털림이 얼마 살한 모음 조화도 어느 정도는 있죠. 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자원군도 있죠. 이거 저기 하자. 있긴 있죠. 사실 있긴 있어. 모음 조화도 있고 그 다음 어두자원군도 있고 군도 있고 그 다음에 발음 편하게 하는 3종 세트로 갈게요. 두음 법칙 그러니까 3종 세트로 갈게. 발음 편하게 하는 3종 세트 두음 법칙 원수 모마 그 다음에 구개음악 편하게 하는 3종 세트는 없는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없는 게 유지되는 거지. 3종 세트 없음이 유지죠. 없음이 유지고요. 또 뭐가 됐나요? 명사형이 오음음이도 그대로 있고요. 기 아직 없고요. 참고로 16세기에 기가 있습니다. 자, 명사형음이 오음음이 있고요. 옴과 음이 한 세트로 있었다는 거 하고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이 정도인가요? 네. 뭐 히읗종 성체어는 뭐 저기 15세기에선 찾아볼 수 히읗종 성체어도 씁시다. 그것도 어차피 있었으니까요. 히읗종 성체어도 15세기엔 당연히 있었겠죠. 지금도 있으니까요. 요 정도가 이제 유지된 거고요. 변화된 걸 보자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 폐지. 한자음 표기법 X. 법은 아예 소멸됐고요. 소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적기 썼으니까 2번 그러니까 끊어적기의 출현. 그럼 여기다가는 이어적기가 이어적기의 대세라고 쓸게. 대세. 그 다음 여기는 모음 조화가 대체적으로 지켜짐. 근데 끊어적기가 출현했다는 거. 그 다음 3번이랑 똑같은 거. 3번 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모음 조화가 문란해진 파괴된 단어에 파괴된 증거 출현. 그러니까 출현했다는 거. 아직도 대세는 대체로 지켜주는 거예요. 어두장구는 그대로 있고. 자, 그다음에 또 바뀐 거. 르다형 용언. 르다형 용언의 활용 형태가 바뀌었지. 용언의 활용형이 리을 제로형에서
리을 제로형에서 리을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품목계 받자온 순경은 비읍이 없어졌구나. 순경은 비읍의 소실 받자온 것이라 감히 허러 향해 오디 아니홈이 효도의 비루소미요 몸을 제와 도를 행하여 이름을 그에도 베퍼시죠. 연대겸에 끝인가요? 또 없나요? 또 바뀐 거 없나요? 공제 증자 다려 다 써오질 않아가지고 하나 품목계 받자온 것이라 효도의 비루소미요 몸을 제와 도를 행하여 이름을 그에도 베퍼시죠. 부모랄 현대겸이 그대 마찬가지라. 이 정도네요. 근데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오몸이 대세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 뒷장은 사실 안 할 건데요. 시간 왜냐면 이건 교과서에 교과서 안 나오고요.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본 수업 시간 할게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실 여기에는 모두 나오냐면 종성법 여기에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거동만 닉은 일할 벗하며 아당학이란 말 나오잖아요. 여기 이거 카메라가 보이나요? 아당학이라고 보이죠? 아당학이 여기 아당학이라고 돼 있잖아. 아당학이 이 아당학이가 아첨학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아당하다가 아당하에다가 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당하다 아첨하다의 명사형이잖아. 그럼 명사형 의미로 드디어 뭐가 출현했다는 얘기지? 기가 출현했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얘들아 암산되니? 아당학이 이건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나올 수는 있어요. 얘를 15세기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는 아예 없죠. 기가 아예 없어야 되죠. 기가 아예 없어야 되고 대신 옴이나 옴이 붙여주지. 그리고 아래가 탈락하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15세기로 고치면 어떻게 써야 돼? 아당, 홈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예전에 10여 년 전에 되게 아당 15년 전에 되게 15년 전 10년 전에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알아만 두세요. 그래서 전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뭐라 쓸 거냐면 6번 명사형 어미 옴이 대세긴 한데 어미 기가 출현했다 정도. 아직까지 얘가 대세는 아니에요. 기의 출현이 돼. 출현 그 대표적인 얘가 뭐라고요? 아당하기 기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 아당하 기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를 만약에 어차피 쓴 거니까 이거 소학원에 뒷장에 있어요. 이것도 소학원인데 소학원에 저 2권 67편 67책.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는 거. 뒷장 내가 선생님 오늘 설명한 거 뒷장. 이걸 만약에 15세기로 바꾼다면 여기 바꾼다면 암산해 볼게요. 아당 하옴이니까 아당 홈이 됐어요.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방점이 계속 있다는 점에서는 성조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나라 말씀이 이게 기본적으로 없어지진 않았다는 거. 이어적기가 아직까지 대사라는 거. 그다음 모음주와는 대체를 지켰다는 거. 어수장구 그대로 있다는 거. 아직 그 각자 병수로 바뀌지 않았어요. 발음 편하게는 3종 세트 안 써도 되죠. 구개음화, 원수모음화, 두음법칙. 이건 아예 없는 게 확실하고요. 명사형 어미로는 모음주와 지켜주기 위해서 대세고요. 모음주를 제대로 지켜줬으니까요. 그다음 히읗종성체는 그대로 있는데 자 바뀐 건 뭐라고요? 드디어 허수 이응이 허수 동그라미가 없어요. 동물적으로 시한자 표기법이 완전 이건 소멸이에요. 소멸 완전 없어졌다는 거. 소멸 됐다는 거. 또 소멸된 거는 뭐죠? 순경은 비입이 완전 소멸됐고요. 소실됐고요. 끊어적기가 슬슬 이어적기 대세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했고 모음조화도 슬슬 파괴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 두 개를 합치면 3번을 합치면 모음조화가 문란해지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르다용어는 완전 바뀌었네요. 닐어라고 할 걸 닐러라고 바꾼 거죠.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명사형 의미가 음이 대세긴 한데 기가 슬슬 쓰이기도 한다. 알겠나요? 요게 바로 16세기 수학원에 그래서 전체 큰 틀 15번으로 해가지고 15번으로 해서 15세기 훈민정음 성과 16세기 수학원에 한 100년 정도의 텀 그러니까 14세기 중반하고 15세기 중반에 1400년도 중반하고 1500년도 중반 즉 15세기와 둘 다 후기 16세기 둘 다 후기 중세 국어지만 100년 동안의 변화를 봤습니다.
방금도 말했듯이 학교에 따라서 근대국어 17세기, 18세기 어떤 프린트 같은 걸 주고서 그거 비교 대조한 학교도 아마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건 원래 정식 교육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개념 하나도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건 아직 후민정음 서문이 아직 복습이 안 된 거니까 확실하게 전혀 모르는 게 없도록 후민정음 서문서부터 처음에 제자 원리서부터 누적 복습이죠. 누적 복습 확실하게 해 두시고 그다음 오늘 마지막 파이널로 100년 후에 변천사까지 유지된 거와 변화된 것까지 요거 봐주시면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고전문법 중세국어라고 해야 되죠. 후기 중세국어가 거의 마스터가 될 겁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 이제 우리 저랑 특강을 했으니까 저랑도 같이 하고 그다음 저 아닌 사람 학생 같은 거 다른 선생님한테 여러분 원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방학 동안에 이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래도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좀 부담 없지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쫓기지면서 그러니까 이걸 지금부터 시작을 했으면 되게 시간이 쫓겼겠죠. 그래서 특강을 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듣도록 하게 한 거니까 복습 이론 수업은 다시 안 할 거예요. 이론 수업 듣고 싶으면 요걸 보세요. 제가 이거 15개 챕터로 쪼개서 15개 챕터나 16개 챕터로 쪼개서 뭐 할 테니까요.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게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언제나 이거로 다시 복습하시고 왜냐면 제 수업이 똑같으니까요. 요걸로 복습하시고 이제 본 수업 시간에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문학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7주에 걸쳐서 특강 고생 많으셨고 지금 여기 20명의 학생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수업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꼭 요거 언제든지 되돌려 보시고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도 계속 이 밴드에 살아 있으니까요. 요걸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세국어 7회차에 걸친 특강 여기까지 마무리 드릴게요. 자 내일 광복절입니다. 태극기를 다시고 학교를 안 가시는 거지 학원을 안 오시는 건 아닙니다. 학원 오셔야 되니까 종천고 8시에 고운고 6시에 각자 이제 내신 대비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강은 여기까지예요. 안녕 수고했어요. 내가